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수학 및 삼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삼가함수는 함수 이름 자체가 수학 및 삼가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삼가함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가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일체 나온 적이 없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찾기 및 참조함수라는 걸 오늘 공부할 겁니다. 사실은 요 이제 삼가함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수학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인 함수 중에서 뭐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올림 올림 내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곱근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찾기 및 참조 함수는 뭐냐면, 지금 우리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김현민이라는 고객이 지금 대출을 1,500만 원 받았는데 이 사람의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대출 금리는 여기 셋 중에 하나인데 뭐를 가지고 대출 금리를 확인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M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C라는 적혀 있는 글자가 있었네요. 그렇죠? S가 있고, 이건 M은 결혼이라는 것 같고 S는 뭐 공부라는 뜻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약자를 쓴 것 같은데, 작년도 책자에는요 여기가 1, 2, 3으로 돼 있었어요. 1, 2, 3. 그게 좀 불편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M이니까 여기 결혼자금 4.2%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실제 문제지가 뭐냐를 봐야 되겠죠.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에서는 접수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와 그 다음에 아래 영역의 표에 이용하여 고객의 대출 금리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 코드의 다섯 번째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아래 코드표에서 참조하래요. 코드표를 참조하니까 M은 결혼자금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출 상품 이름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에 4.2% 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찾아서 참조한다 그래서 찾기 참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S이면 2.2%, C이면 3.0%, 3.0%, 그 다음에 M이면 여기서 4.2%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함수는 뭐를 쓰는가 봤더니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MID 함수, 미들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VLOOKUP 함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쪽집게 강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VLOOKUP은 빠진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 필기든 실기든 간에 요것도 있어요. VLOOKUP 함수랑 HLOOKUP이라는 함수가 아주 쌍둥이에요. VLOOKUP은 버티컬이라 그래서 세로예요. 세로. HLOOKUP은 허리젠탈, 가로입니다. 일단 가로 세로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버티컬 룩업, 허리젠탈 룩업, 요거의 줄임말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버티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있죠? 이게 세로예요. 세로. 뭐가 세로냐? 내가 찾고자 하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세로로요. 이럴 때는 VLOOKUP을 찾고요. 여기 보세요. 이 상품 코드에 따라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려면 상품 수량과 판매가나 출고가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이때는 HLOOKUP을 쓴다. 즉,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조하고자 하는 표에 있는 데이터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룩급을 쓰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용법이 그냥 동일한 겁니다. 가로 세로만 다를 뿐이지. 예. 자, 그러면 한번 먼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찾기 전에 미들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mid 함수. 는 mid라고 쓰고 여기에 문자 열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n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해당 문자 열의 하나 빠졌다. 열의 n번째에서 m개만큼 자른다. 그러니까 는 MID 값이 만약에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는데 2,4 그러면 뭐가 된다? 요 두 번째에서부터 4개를 자르는 거니까 답이 B, C, D, E가 되는 거예요. 대략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접수 코드가 A의 세 번째 셀 아닙니까? A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는 MID A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에서 몇 개인지는 내가 계산해 봐야지. 다섯 번째 문자니까 다섯 번째에서 한 개잖아요. 그렇죠? 엄마 1 쓴다. 그럼 답이 뭐가 된다? M이 된다. 이렇게. 일단 이걸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른 걸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라는 하나.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 한 개. 얘는 두 번째에서부터 네 개. 만약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다 그러면 M하고 빼기 M에서 만약 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월일 대시 성별 코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냥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돼요. 예. 자, 그러면 vlookup은 좀 복잡해요. 문법이. 제가 적어드리기보다는 하나씩 볼 겁니다. 자, 는 vlookup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vlookup은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그랬어요.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걸 배열이라 그래요. 가로 세로 되어 있는 표, 테이블 같은 거, 표를 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합친 게 아니라 이 하나 이렇게, 이거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배열의 첫열이니까 뭐예요? 칸이죠, 그렇죠?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은 S냐 C냐 M이죠. S냐 C냐 M이죠. 그렇죠? 이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만약에 M 그러면 M이라고 들어있는 그 같은 행 줄에서 결혼자금을 가져갈지 4.2%를 가져갈지 그냥 단순히 M을 가져갈지, 이거. 만약에 여기 C다 그러면 C라는 이 배열의 첫 번째 열 칸에 있는 그 해당하는 행이니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글자를 가져갈 거냐, 출산이라는 글자를 가져갈 거냐, 3.0%를 가져갈 거냐. 그게 vlookup 함수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표가 정렬된대요. 오름차순은 아니죠. C, M, S 같으면 오름차순이지만 S, C, M은 섞여 있잖아요. 오른쪽은 11, 22, 33, 44니까 오름차순은 맞죠. 그렇죠? 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괄호를 열었어요. 괄호를 열었는데 뭐가 많아요. 이제 뭐가 많잖아요. 이럴 때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까먹을 수가 있고, 또 예전에 공부하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FX를 누르면 떠요. 설명이 이렇게. 자, 보세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주는데, lookup value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뭐냐요?
여러분 뭐 찾으려 그래? 여기 M을 찾는 거죠. 김현민이란 고객에 대한 001-M- 하나하나 둘하나 하니까 M을 찾을 거 아닙니까? 요 M이란 글자를 찾을 거예요. M. 따옴표에다 M을 쓸 거예요. 일단 따옴표에다 M을 쓸 거예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이라고 말하는 거는 표예요. 아까 행렬이라고 했는데 어레이라는 말은 데이터를 묶어놓은 게 어레이예요. 여기저기 흩어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를 테이블 어레이라 그래요. 여기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다? 여기에요. 이걸 테이블 어레이라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도 이 테이블을 참조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데이터도 이 테이블을 참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러 표시 넣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왼쪽에 있는 건 내 데이터지만 다른 곳을 블럭 잡으면 이거는 남의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게 아닌 남의 거를 블럭 잡으면 무조건 뭐 눌러라? F4번 키 누른다. 일단 이렇게 눌러 놓을 겁니다. 자, 이 테이블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S냐 C냐 M이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M인지 C인지 S인지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그래 이 표가 여기 찾아왔는데 그래 이 표에서 M을 찾으면 대출금리 4.2%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금리는 이 표에서 M이 첫 번째 칸이고 결혼자금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칸이고 4.2%가 세 번째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째 칸 거를 가져온다?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하는 거죠. 3. 세 번째 걸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김현미 씨가 지금 대출받은 거에 대한 대출 상품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결혼자금이잖아요. 그럼 2를 가져와야 되겠죠. 결혼자금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니까 2. 자, 그 다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브이루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오름차순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이란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M이나 C나 S가 아래 표가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M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M을 찾으려면 false라고 써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돼요. false가 0이거든요. 논리곱, 논리합, 논리라는 개념에서 0이라는 말이 false고 true라는 게 참이거든요. 그래서 참은 1이라고 쓰면 되고 false는 거짓이라고 쓰면 돼요. 자, 확인을 누르면 4.2%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면 코드가 나오는데 M이 아니라 우리가 C 그럼 뭐가 되죠? C? 출산자금이니까 3.0%죠? 그렇잖아요. 요 C가 아니라 S 같으면 뭐예요? 학자금이니까 2.2%겠죠?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S인지 C인지를 매번 쓰려면 어렵잖아요.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에서 잘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를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요렇게 자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함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MID 요 접수 코드에 다섯 번째 산 글자를 잘라라 하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답을 먼저 풀어놓고 보여드릴게요. 답이 이렇게 썼어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MID 함수는 뭐라고요? 이거는 얘는 여기서 말하는 접수 코드에 해당하는 접수 코드에서 코드를 찾는 기능이죠. 그렇죠? 요 M 요걸 찾아오는 기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세 번째 항목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false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었죠? 반드시 동일한 데이터이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에
M이 아니라 얘가 K 같으면 어떻게 돼요? K라는 코드가 없죠. K라는 코드 없잖아요. S하고 C하고 M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K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오류가 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쓸 때 쓰는 것이 여기에서 false의 개념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랭크 함수 했었어요. 랭크 함수. 랭크.eq. 랭크.eq도 false를 쓰냐 0을 쓰냐가 있죠. 2를 쓰느냐가 있었어요. false냐 true냐 0이냐 1이냐. 이 랭크.eq에서는 랭크.avg든 랭크.eq든 간에 큰 값이 1등이라 그랬어요. 큰 값이 1등. 그때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생략할 수 있는 값이 뭐였죠? 0이었어요. 0. 0. false. 0일 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vlookup은 1일 때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더. 랭크.eq 이 함수에서는 false일 때 false 0일 때 그렇죠. 0일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vlookup 함수나 또는 그 hlookup 함수에서는 true일 때 1일 때 생략 가능한 거예요. 코드가 달라요. 항상 0일 때만 생략하고 1일 때만 생략하면 수월한데 어떤 함수는 0일 때 생략하고 어떤 함수는 1일 때 생략하고 달라요. 그게. 이거는 실기시험일 땐 걱정 안 해도 돼요. 키보드로 쓰면 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필기시험에는 알고 가셔야 돼요. 외워서. 예. 요 false일 때는 뜻은 뭐라고요? 이게 큰 값이 1등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서 생략 가능하다는 뜻은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 그건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예.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이렇게 썼었어요. 는 랭크 vlookup을 썼잖아요. vlookup 할 때 lookup 밸류는 뭐라 그랬어요? 우지혜 씨의 접수 코드에 있는 5번째 글자를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ID 괄호 열고 접수 코드 클릭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는 vlookup 쓰고 MID 함수에 왼쪽에 있는 우지혜 씨 접수 코드에서 5,1은 뭐라고요? 002-C C의 한 글자 이거를 가져오기 위한 거죠. 그렇죠? 이 코드에 있는 C가 아래에 있는 이 대표 이게 지금 테이블 어레이인데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를 블럭을 잡은 거하고 클릭을 한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범위를 블럭 잡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내 데이터지만 아래에 있는 거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참조만 할 뿐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F4번을 누른다. 컴마 요 C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온다? 코드냐? 상품명이냐? 금리냐 이거죠. 우리는 금리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고 상품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3이라고 쓴다. 3이라고 쓴다. 그 다음 뜨죠?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아까 제가 메모할 때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유사일치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유사일치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 어떨 때는 비슷하게 일치라고 나오고 함수가 어떨 때는 유사일치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유사일치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테이블 어레이가 영어로 쓸까? 테이블 어레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 테이블 어레이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유사일치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문맥에 따라 쓰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 유사일치라는 개념을 아까 여기서 보니까 나왔잖아요. 유사일치, 정확일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유사일치를 쓰려면 반드시 아래에 있는 표 SCME 코드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써요. 이건 오름차순 아니잖아요. 내림차순 섞여 있잖아요. 막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일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예. 우리는 정확히 일치를 쓸 거예요.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 false 대신에 0 써도 되고.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썼었어요. 는 VLOOKUP 해서 MID 함수 접수 코드를 클릭했고요. 이 접수 코드가 이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 달러 표시를 안 넣어주면은요. 달러 표시를 안 넣어주면은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얘를 참조했지만 두 번째 데이터, 우지의 데이터에서는요. 이렇게 참조해요. 그 다음 데이터는 아마 이렇게 참조할 거예요. 내려가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참조했는데 두 번째는 한 줄 내려갔으니까 한 줄 내려가서 참조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한 줄 더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C가 있었으니까 왕정이지만 두 번째는 여기는 S자가 없잖아요. 지금요. M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없다라고 오류가 나죠. 여기는 어때요? 엉뚱한 데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요 A 세 번째 셀은 내 거지만 이 붉은색으로 블럭이 잡혀있는 이 아래에 있는 표 얘들은 이 블럭을 잡은 얘 표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F4번을 누르면 그냥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나서 자동 체크를 하면 얘도 여기를 가리키고 얘도 여기를 가리키고 다 얘를 가리키더라 이거죠. 참고로 이렇게 블럭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를 블럭 잡을 때는 항목 이름은 안 넣고 알명이만 넣어요. 얘는 이렇게 블럭 잡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사람 눈에 잘 보이라고 쓴 거예요. 엑셀은 못 알아들어요. 이 글자를. 아, 코드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라는 글자를 가져오느냐? 이건 아니지. S에 해당하는 2.2%를 가져와라. M에 해당하는 4.2%를 가져와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블럭을 잡을 때 이 11번째 줄에 있는 거는 사람한테 보이게 위한 글자고 실제 데이터는 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다. 일단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좀 길 텐데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되고 보시기 좋으라고 그냥 붙여 써도 되고요. 붙여 써도 되고. 자, 이거를 쓸 때 요 false 대신에 뭐를 써도 된다? 0 써도 된다. 생략할 수는 없어요. 얘가 1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0이면 생략할 수 없어요. 예. VLOOKUP은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수 중에 첫 번째 데이터예요. 첫 번째 함수예요. 재고 조사를 한다든지 조회를 할 때 쓸 어떤 걸 검색한다든지 만약에 학번을 입력하면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내용이 신상 기록이 나오게 한다든지 직장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부서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근무지 위치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근데 이제 권한을 누가 부여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 앞에 와서 모르는 사람이 홍길동 씨 좀 찾으러 왔어요. 홍길동 씨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홍길동 씨는 몇 층에 어디서 근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이거지. 예. 만약 1층에 있는 로비에서 누가 확인한다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상대편한테 탐방객한테는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제품 코드를 입력하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단가나 거래처라든지 품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한다든지. VLOOKUP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 2번.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이때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650만원인지 520만 5천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여기 있는 5개를 팔았을 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금액은 단가와 수량을 곱해야 답이 나오는데 수량은 나왔잖아요. 이때 단가가 판매 단가인지 출고 단가인지는 알려주는데 문제지 뭐랬냐면 판매 수량과 판매가를 곱하래요. 여기 있는 판매 수량 5개하고 아래쪽에 있는 판매 단가 650만원을 곱하면 판매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래요.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코드표가.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페이지 넘겨보면 나오겠죠. HLOOKUP, VLOOKUP, 인덱스 중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인덱스, VLOOKUP, HLOOKUP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다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를 사용하든 2개를 사용하든지 해야지 다 사용하면 안 된다. 자, VLOOKUP은 아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 지금처럼 가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으려면 H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인덱스는 쉬워요. 인덱스는 쉬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는 HLOOKUP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한번 해보죠. 뭐. 예.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야. 그럼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이루어지잖아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죠. 그렇죠. 덧셈과 곱셈에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아니라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에도 틀리진 않아요. 예. 자, 는 판매 수량 곱하기 그러면 이 5개 수량을 뭐랑 곱할 거냐? 코드랑 맞춰서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HLOOKUP 여기서 말하는 HLOOKUP 밸류, lookup 밸류는 뭐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테이블 어레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코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니까 얘네요. 그렇죠? 이게 lookup 밸류야. 찾고자 하는 코드가 lookup 밸류거든요. 컴마. 이 33이라는 코드를 어디서 찾으래요? 이 중에서 찾으래. 이 중에서 찾으래. 얘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글자 눈으로 보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3 코드는 내 왼쪽에 있는 내 데이터지만 아래에 있는 이 코드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누르면 된다. 자, 그러면 33 코드에 해당하는 게 지금 3가지가 있어요. 33을 가져올 거냐, 650만원을 가져올 거냐, 552만 5천원을 가져올 거냐. 이 33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만큼 있잖아요. 3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과 판매가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얘를요. 그렇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네. 두 번째를 가져와야 되겠지. 만약에 출고가를 가져와라 그러면 3을 선택해 줘야 되고. 자,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드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11, 22, 33, 44 맞죠? 유사일치를 써도 돼요.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실무에서는. 자, false를 써도 되고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괄호 닫고.
자, 왜 제가 비슷하게 일치, 반드시 일치라는 것 중에 반드시 일치를 써야 되느냐 했는데, 자 보세요. 코드가 32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 코드 있어요? 없죠? 오류가 나야지. 그런데요, 얘가 false가 아니라 true 같은 경우에는 유사일치라고 쓰면, 만약에 33 코드가 아니라 34 코드 같으면 어떻게 돼요? 34 코드 있어요? 없죠? 없는데 답이 나와요. 34 코드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답이 나온다고. 왜? 33보다 크죠? 44보다 작죠? 44보다 작잖아요. 4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죠? 그러면 33 코드 650만원을 찾는, 만약에 이게 40이면 어떻게 돼요? 40. 40이라는 코드 없잖아요. 40이라는 코드 없죠. 그렇죠. 그러나 33보다는 크고 44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0만원 인식을 해요. 자꾸만. 그래서 얘가 true가 아니라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false를 써야 된다. 그래서 33 코드가 아니고 44 코드가 아니고 112 코드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유사계 일치는 언제 쓰느냐? 비슷하게 일치는 언제 쓰느냐? 뒷문제 나올 겁니다. 예. 자,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단가랑 수량을 곱하는데, 책에서는 수량을 먼저 판매가 문제지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뒤에서 곱해도 되는 거죠. 이건 수량 곱하기 판매가고, 이거는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러나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A와 B를 서로 바꿔서 곱해도 답은 된다. 예. 우리 책에서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답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뭐를 먼저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재 96쪽에 보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표에 대한 설명을 쑥 써놨는데, 우리 책에는 요 false가 아니라 true 생략해놨어요. 시험 문제는, 자 보세요. 시험 문제는 얘를 3, 4로 바뀌지는 않잖아. 이 상품 코드가 3, 4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true로 하지 말고, true로 하지 말고 false를 넣어도, true로 놔도 상관없다 이거죠. 1로 놔도, 유사일치로 놔도 된다 이거야. 어차피 이 코드가 바뀌지는 않은 거니까, 시험 문제는. 그러나 실무에서는 얘 코드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없는 코드인데 답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 코드에서는 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 4 코드가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게 에러가 나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실무에서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false가 들어가든 또는 true가 들어가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든, 또는 얘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든 답은 동일하다. 책에서는, 우리 문제에서는. 그러나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만 된다. 실무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요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조금씩 있죠. 자, 이 부분 볼게요. 성적표. 문제 3번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나 볼게요. 문제 3번에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현하래요.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순위는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위에요.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추수라는 함수하고 랭크.eq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이 말은 두 함수를 다 사용하라는 얘기죠? 다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추수 함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 5개 중에서 별 4개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랭크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추수도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함수예요. 아주 쉬워요. 추수는요. 추수를 이렇게 써요. 자, 숫자를 하나 고를 겁니다. 1, 2, 3, 4, 5 중에서 하나 고를 거예요. 1은 현금, 1은 상품권, 3은 가전제품, 4는 휴대폰, 5는 여행상품. 자, 5가지 보기를 줬어요. 몇 번을 원하십니까? 하면 1, 2, 3, 4, 5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6번 그러면 안 되잖아. 상품이 6개, 5개 밖에 없는데 1에서 5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 숫자가 1이면 뭐다? 현금을 가져가는 거고, 이 숫자가 5면 뭐다? 여행 상품을 가져가는 거고, 숫자가 1에서 5가 아닌 0 또는 5를 넘어가는 6, 7 이런 걸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뭐예요? 성적을 가서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는 추수 성적을 가지고, 성적 순위를 가져와서 순위가 1등이면 뭐 하래요?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란 말이 뭐예요? 나머지? 몇 명이 시험 봤는데? 여기 몇 명? 7명 시험 봤잖아요. 7명 시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등, 2등, 3등이고 나머지는 뭐야? 4등, 5등, 6등, 7등이죠. 그러니까 노력.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 야,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시험을 1000명이 봤어. 1000명. 1000명이 봤어. 1000명. 1위는 최우수, 2등은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를 몇 개를 써야 돼? 1000명이니까 1등, 2등, 3등 빼놓고 4등서부터 1000등까지는 다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수함수는 254개 빼기 못 써요. 1000개를 못 써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추수함수에서 나열하는 거는 1000개, 10,000개를 쓰면 시간이 걸리든 쓰면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254개 밖에 못 써요. 그럼 만약에 200명이 시험 봤으면 어떻게 돼? 200명이 4등부터 200등까지는 다 노력, 컴마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좀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순위. 어디서 그러대요. 정기시험 볼 때 연습장을 달라 그러면 준대요.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다 제출해야 된대요. 가져나가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기시험에서는 필기 용지를 달라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풀고 나서 저처럼 메모장에 쓰듯이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상시시험은 이조차도 안 되잖아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정기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상시시험으로만 운영해요. 내년부터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다가 랭크.eq 가로 열고 누가
내 성적이 컴마 누구 중에서 내 성적을 포함한 나머지 이 친구들 성적, 나를 포함한 얘들. 그러니까 무조건 F4번키 누른다. 그리고 컴마 내림차순 큰 게 1등이니까 0 써라. 자, 이것이 순이에요. 이게 순이야. 순위 함수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순위 함수 구한 데다가 얘를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얘를 만약에 적용하면 이 랭크.eq가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습에 보여드린 거는 조립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조립. 한 번에 쭉 설계도대로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요 부품 따로 만들어서 조립해 놓고 저거 부품 만들어 조립해 놓고 껴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예. 자, 추수함수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추수함수는 이렇게 써요. 는 추수. 만약에 1등이라면 1등. 만약에 사랑, 행복, 희망 세 가지 중에서 너는 뭐를 원하느냐? 저요? 첫 번째 거 원하는데요. 사랑인데요. 그래서 1이 나온 거, 사랑이 나온 거고. 저는요, 희망을 원해요. 희망. 3이요.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걸 가져오니까 희망을 가져오는 거야. 저요? 저는 4번인데요. 오류가 났죠? 4는 없잖아요. 3개밖에 없으니까. 아, 전 0을 할게요. 0. 0도 없잖아요. 0번째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쭉 이어서 쓰면 는 추수의 랭크의 .eq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적. 만약 얘가 성적이 지금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위에 거 선택하고 키보드로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C18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 블럭이 안 잡히니까 밑에서 잡아도 되죠? 밑에서 잡아도 돼요. F4번키 눌러주고 컴마 내림차순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괄호 닫고. 이 괄호 닫은 건 뭐다? 랭크 함수에 괄호를 닫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라는 거를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보통이야? 아, 보통. 4등서부터 나머지는 그랬는데 나머지라는 말이 7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4등, 5등, 6등, 7등이 노력이라는 말이니까 노력이라는 이 글자를 계속해서 복사해서 쓰던 일일이 쓰던 간에 다 써야 되죠.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다 일일이. 그래서 자동 채우기해주면 답이 된다. 추수함수에서는 데이터 나열을 254개까지 처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시험을 치르고 위에처럼 한다면, 자,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제가 보여드린다면 순위해가지고 이 노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4등부터 200등까지는 노력을 쭉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노력이란 글자가 4등부터는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4등에서부터 200등까지는 노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어요? 자, 이거를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 12, 13, 14, 15, 16, 17, 18 얼마나 써야 돼? 노력을 200등까지니까. 그렇죠? 힘들어. 계속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잖아. 만약에 1000명의 시험을 봤다 그러면 1000명은 입력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뭐냐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르고 위에처럼 작업을 한다면 무모하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는 추수 아까 등수를 가지고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요? 1등에서 3등까지는 출력이 가능하죠. 1등이면 최우수고 2등이면 우수고 3등은 보통이니까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4등부터는 어떻게 될까? 4등부터 200등까지는 뭐다?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넣어요. if error라는 함수를 넣어요. 일단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예. 교재 어디다 하시냐면은 97쪽에 오른쪽에 여백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if error를 쓰고 여기다가 노력 이러면 끝나요. 자, 1등부터 3등까지는 추수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요. 나머지 4등부터 200등까지는 추수함수의 오류이므로 if error 함수에 의해서 노력으로 모두 출력된다. 자, if error는 이렇게 써요. 는 if error a, b 그러면 a를 처리하시오. 만약에 A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B를 처리하시오. B도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지. if error 함수의 뜻이에요, 이게. 추수함수를 가지고 처리하시오. 승수를 가지고 1등에서 3등까지. 그러면 1등에서 3등까지는 출력이 되는데 4등부터 200등까지는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if error 함수에 의해서 B로, 즉 노력이라고 출력해주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심상찮게 자꾸만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나와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알아두시고 실무에 써먹으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만약에 1000명이 시험 봤어요. 1000명이 시험을 치르고 각 등수에 명자를 붙여서 출력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랭크.eq 함수를 써야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단순해요. 는 랭크.eq 괄호 열고 뭐뭐뭐뭐뭐 가로 뜨고 뒤에다가 앰퍼센드 명 쓰면 끝나요. 그러면 각자 등수에 명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뭐 이거잖아. 또 있어요.
1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3등까지만 등수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출력하지 말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쉬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 왜냐면 이 엑셀은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 생활하는 데서. 지금이야 이제 시험에 급하니까 시험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만, 엑셀을 하시다 보면은 맞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건 될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면 많이 발전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좀 급하고.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추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if 에라.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없으면 그냥 A를 하면 되고, 만약 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B를 하시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명이 시험을 각 등수를 붙이는 거니까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석차에다가 명자만 붙여주면 몇 등 몇 등이라고 나오니까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얘처럼 200명이 시험을 봤는데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출력하려면 이게 4등서부터 200등까지는 다 노력이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요즘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는요, 많아봤자 10줄이에요. 많아봤자 10줄입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업무에도 써야 되는데, 업무에서는 데이터 10개 갖고 계산하지 않잖아요. 몇천 개, 몇만 개로 계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실무를 적용하는 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무적인 내용을 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죠. 등수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보통까지는 1등, 2등, 3등이면 여기까지 나오지만 4등부터는 오류가 나잖아요. 왜? 4번째 항목이 없고 5번째 항목, 200번째 항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if error 함수에 의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추수 함수로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오류가 나잖아요. 그건 오류가 났으니까 4등부터 200등까지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다 노력으로 마무리 져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럼 짧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를, 이거는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지. 이건 너무 길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어차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길어도 길게 써야 되지 뭐. 길어도 이렇게 써야 되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성적이 있잖아. 얘도 노력이고 얘도 노력이고 얘도 노력이고 노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문제 3번, 문제 4번인가요? 비고가 노력인 학생들이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SUMIF 함수를 사용하시오. SUMIF 달랑 하나 나오네. 그렇죠? 자, SUMIF 문법을 알려드릴게요.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근데 합계를 구할 범위는 대괄호 안에 묶여 있습니다.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으면 대괄호 속의 합계를 구할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 범위가 어디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범위인지 얘는 아닌 것 같고, 남자 여자는 연급을 안 했으니까 성적을 갖고 따지기도 했고, 뭐 노력이 어쩌고 저쩌니까 얘가 범위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이다.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여기서 조건이 뭔데?
노력이라고 들어있는 글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이곳이 범위야. 비고란이 범위야. 비고란.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다? 비고란이죠. 그렇죠? 비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다? 노력이라는 글자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뭐다? 성적. 그러면 이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아요? 다르죠? 여기는 비고란이고 여기는 성적란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럼 얘 생략할 수 없는 거지. 만약에 90점 이상인 사람들 합계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90점 이상을 찾는 거죠. 범위가 여기고 조건이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럼 합계 구할 범위도 여기잖아요. 범위랑 합계 구할 범위가 같으면 뒷거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여기서 비고라는 이 범위가 뒤에 18번째부터 뒤에 24번째까지죠. 그렇죠? 여기가 범위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범위. 조건은 노력이라고 썼죠? 자, 이 중에 노력을 클릭해도 돼요. 여기 노력을 클릭해도 돼요. 시험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놔도 돼. 뒤에 18번째, 뒤에 20번째 클릭해도 돼.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아니 업무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안 돼요. 만약 여기가 노력이 아니라 최우수가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얘를 클릭했는데 아까는 노력이었는데 여기가 바뀌어버리면 최우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최우수에 대한 성적 합계 구해 나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우수라는 사람에 대해, 우수라고 돼 있는 거에 성적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가 안 바뀌지만 실무는 성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꼭 써줘야 된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 자, 성적은 어디 있다? C의 18번째부터 C의 24번째까지가 성적란이다. 요렇게 쓰시면 노력인 사람이 지금 하나, 둘, 세 사람에 대한 합계가 나오겠죠. 251점. 한번 해볼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레인지가 범위예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란 단어입니다. 이때 크리테리아 조건이 노력인지 보통인지 하는 애가 조건이니까 이 비고란이 범위, 레인지가 되고, 여기서 노력을 클릭해도 답이 틀리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노력을 클릭해도 돼.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되지만 노력을 클릭해도 되지만 실제 노력이라고 써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 이 노력에 해당하는 성적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적란을 블록 잡아주면 된다. 얘는 지금 한 번 계산하고 말죠. 얘는 한 번 계산하고 말잖아요. 아까는 여기에 따라서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중에서 노력인지 아닌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성적 합계를 구하라고 말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F4번키 달러가 들어가고 자식할 건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는 점수가 바뀌면 그 점수에 따라서 노력이 바뀔 테니까 노력이라는 점수의 합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뀌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교재 98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건은 알겠어, 노력. 근데 그럼 범위가 어딥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범위는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성적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 받은 사원의
이름을 찾으시오. VLOOKUP 함수하고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오른쪽에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큰지, 세 번째로 작은지, 제일 큰지, 제일 작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90점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도지영 씨고 53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인 수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방정수 씨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도 계산해 볼 수 있죠. 방정수 씨에 해당하는 성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건 VLOOKUP, HLOOKUP은 안 돼요. VLOOKUP, HLOOKUP에서는 성적에 해당하는 성명을 찾는 건 가능하지만 성명에 해당하는 성적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VLOOKUP, HLOOKUP에서는 찾는 값이 반드시 이 표의 첫 번째 칸에 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사원 코드를 입력하면 그 사원 코드에 해당하는 성적이나 성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적에 해당하는 성명을 찾을 수는 있지만 성적에 해당하는 사원 코드라든지 성명에 해당하는 성적이나 사원 코드를 찾으려면 VLOOKUP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인덱스라는 함수와 서치라는 함수 뭐 이런 걸 달리 찾아봐야 돼요.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가 달라요. 사용법이. 예, 그거에 대해서 자, 먼저 100점에 해당하는 최주영 씨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데이터 표죠. 이게 데이터 표잖아요. 자, 여기에서 는 VLOOKUP lookup 밸류가 뭐다? 100점. 그 다음 이 100점이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동네에서부터 블럭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아니, 이 블럭의 첫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지고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VLOOKUP, HLOOKUP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F4번 키 안 눌러도 돼요.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 자, 그러면 이 100점에 해당하는 성명을 찾아오려면 성적이 첫 번째고 성명이 두 번째니까 2.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자, 유사일치를 하려면 이 성적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야만 그걸 쓸 수가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오름차순은 아니잖아. 섞여 있잖아. 일단 유사일치는 안 돼요. 일단 유사일치는 어떨 때 쓰는지는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 아직 말씀 안 드렸고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100점이 아니라 56점은 뭐야? 56점 방정수 씨네. 그럼 56점이 아니라 90점은 누구야? 90점 도지영 씨죠.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90점을 찾는 게 아니라 뭐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지 첫 번째로 큰지 작은지는 어떤 함수를 쓰라? 라지 함수 쓰라고 했어요. 라지. 라지는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게 뭐냐? 90이고 두 번째로 큰 게 뭐냐? 98이고 첫 번째로 큰 게 뭐냐? 100이고 다섯 번째로 큰 건 뭐냐? 85고 시험 문제 세 번째로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세 번째로 큰 함수 데이터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문제 뜻을 파악하시면 금방, 함수니까 함수는 외워야 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적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는다 그러면 쉬운데, 아는데 성명에 대한 성적을 찾아라 그러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요. 앞에 걸 기준으로 뒤 거를 찾아와라. 이거는 vlookup 찾으면 되는데, 뒤에 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앞에 걸 찾아오려면 인덱스, 매치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답은 vlookup 함수를 써서 이렇게 썼다. 6번 문제는 뭐냐면 생산량이 있고 상자가 있는데 몇 상자가 필요할까요가 아니라 한 상자당 24개씩 담는데요. 그러면 240개 담고 10개 남겠죠.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250을 2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자, 몫은 이렇게 계산해요. 몫은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는 int 얘를 요거로 나눠주면 돼요. 자, int는 뭐냐면은요, 정수함수예요. 정수함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250을 24로 나누면 얼마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과 나머지 배우잖아요. 목과 나머지. 예, 이렇게 되면 보기 싫으니까 int를 취해주면 뭐가 되냐면 소점 이하가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 씁니다. 는 int 310 나누기 뭐 30 그러면 몫은 얼마죠? 우리가 이렇게 310을 30으로 나누면 몫은 10이고 나머지도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 320개 같으면 나머지가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몫을 계산한 함수는요. 몫을 계산하는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는 int 320 나누기 3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10점 뭐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소수 이하를 절삭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int 함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만약에 5.5 그러면 어떻게 되죠? 5.5를 int 5.5 같으면 5.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이다 이거죠. 그러면 5.5를 넘으면 6이잖아요. 넘지 않았으니까 얼마죠? 5가 되죠. 그 다음에 는 int 마이너스 5.5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5를 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죠. 아니지, 마이너스 5로 가지. 넘는 거니까. 넘는다는 거 크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5.5 같으면 넘으면 6이 되는데 안 넘으니까 5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5.5 같으면 마이너스 5로 넘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0을 30으로 나누면 10점 얼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으로 딱 떨어지면 되지.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는 MOD 320, 320 뭐야? 320, 30 그러면 돼요. 그럼 320을 3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20을 3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20 남잖아. 그렇죠? 모듈라라는 함수예요. 모듈라. 이거는 산수 문제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는 이거야. 250을 10, 24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나머지가 10 남잖아. 10. 는 MOD 가로 열고 얘 컴마 얘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냐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래서 사실은 답은 이렇게 써요. 그냥 답은 이렇게 쓰는데 답은 이렇게 써요. 답은 이렇게 쓰는데 의미는 이게 아니라 MOD 함수는 배수관계에서 자주 나온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렇다면 그 어떤 수는 3의 배수죠. 3, 6, 9, 12가 3의 배수 아닙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그럼 3의 배수지 뭐.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 어떤 수는 뭐야? n의 배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다. 그 어떤 수는 어떤 수예요? 어떤 수를 2로 나누는데 나머지 뭐뭐 있어요? 2로 나누면 0 아니면 1이죠. 3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나머지 0이냐 1이냐 2잖아. 나머지 0이면 3의 배수고, 어떤 수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2의 배수 짝수고, 어떤 수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 1이면 그 어떤 수는 뭐야? 홀수지 뭐. 홀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물어보게 하는 게 시험 문제지. 이건 너무 웃긴다고. 실제로 뒤에 문제 보면 이게 나와요. 배수 관계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 데이터 안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줄이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게 많잖아. 이렇게요. 줄이 있잖아. 이 줄 번호를 5번째 줄마다 밑줄을 치고 싶어. 10번째 줄마다 밑줄을 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10의 배수냐 5의 배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조건부서식으로 하는 거지. 자, 블럭을 잡고 홈에 가서 조건부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쓰는 거잖아. 수식을 쓰려면 블럭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5의 배수인지 10의 배수인지를 뭐를 물어보냐? 줄번호. 는 MOD 줄번호가 로우야. 로우. 이걸 10으로 나누었어. 10으로 나눴더니 얘가 나머지가 0이면 10의 배수니까 밑에 줄을 치고 싶어. 이렇게 10줄마다 들어갔잖아요. 10줄마다 줄 쳐졌잖아요. 그렇죠? 이때 들어간 함수가 로우라는 함수라고. 로우.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로우, 칼럼이라는 함수예요. 이거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애야. 이건 뭐냐면
줄번호가 10의 배수인 경우 조건부서식에서 시험에 이렇게 내요. 요걸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놓고 이게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밑줄을 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게 가나다라 보기를 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로우가 뭐냐면 줄번호의 현재 위치, 현재 셀의 줄번호. 현재 셀의 줄번호를 말하는 게 바로 뭐다? 로우라는 함수예요. 로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거는 뭐 절대 참조고 뭐가 필요 없는 거죠. 1, 2, 3, 4 줄번호니까 줄번호. 이 줄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요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 10의 배수니까 10번 줄, 20번째 줄, 30번째, 40번째 줄번호잖아요. 그렇죠? 그 줄번호가 10으로 나누었을 때 MOD 나머지가 0이면 10의 배수라면 그럼 꾸미기 나름이지 거기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데이터 엑셀에 줄 번호가 10의 배수인 경우에 조건부서식에서 밑줄을 치고 싶다. 가나다라 보기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 1 이거 2 이렇게 나머지가 10으로 나는데 나머지가 10은 없지. 0부터 9까지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함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로우 말대로 컬럼이 나올 수 있어요. 컬럼은 칸번호 ABCD 칸번호. 컬럼수도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는 로우. 그럼 뭐예요 얘? 45번째 줄이죠? 맞잖아. 그럼 여기는 몇 번째 칸이죠? A, B니까 두 번째 칸이죠? 컬럼이니까 두 번째 칸이잖아. 칸. 얘는 로우 줄이니까 45번째 줄이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얘는 또 뭐가 안 맞아요 지금요? S를 붙이면 뭐가 안 맞는다고. S는 뭐라고 써 있어요? S는 행수를 구한대. 행수. 이 안에 데이터에 몇 줄이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정해주고 여기 지금 4줄이죠. 4줄. 5줄이잖아. 뭐 이걸 물어보는 게 로우 쓰고. 그러니까 로우를 써야지. 로우. 이거를 써야 내가 45번째 줄이구나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필기시험에 이게. 필기시험은 실기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주로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이지 넘기면 102쪽에 6번째가 아니다. 어디 갔어? 너무 훅 올라갔나? 빠졌나 보다. 오죽하면 빠졌나 보다. 너무 싱거워서. 뭐 배수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빠졌네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1쪽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추수함수하고 무슨 함수? 라이트 함수. 보세요. 요거 1, 2, 3, 4. 얘가 글자예요? 숫자예요? 글자죠? 보세요. 사원 코드는 H203-1이니까 글자잖아요. 글자.
이 글자를 오른쪽에 한 글자든 왼쪽에 한 글자든 중간에 끼든 간에 자르면 글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 숫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추수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함수를 쓸 때 어떤 값을 써주고 이 값이 1일 경우가 있고 2일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54일 경우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수함수거든요. 그럼 보세요. 추수함수의 값이 A번째라면 A번째란 말은 안 되잖아. 1이라면 2이면 3이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A번째 이런 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값이 뭔데? 이게. 요게 값이죠. 사원 코드에 있는 요 끝에 있는 글자가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1이면 어떻게 하래요? 영업부래. 2면 인사부래. 3이면 총무부래. 4면 기획부래. 5나 6이나 0이나 이건 뭐야? 오류 없잖아.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 오른쪽 끝문자를 어떻게 잘라요? 라이트.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자르면 되지. 사원 코드라는 것에 있는 라이트 오른쪽 컴마 1.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가 뭔데? A의 세 번째 셀이네. A의 세 번째 셀. 그럼 얘를 A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는 문법이고 문법에 의해서 위에 있는 문제들을 나열을 해봤고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엑셀로 수식이 완성이 됐고 우리 책에서는 요것만 달랑 보였단 말이야. 얘를 설명했잖아요. 책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엑셀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아 엑셀화 시킬 때 하나씩 진화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면 이런 함수에 나열된 거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니까 저처럼 쫙 풀리겠지. 예. 그럼 얘를 여기다 쓰면 답이 되려나요? 여기다 쓰면은 답이 되겠지. 답이 되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요. 잘 모르니까는 뒤에 해설을 보고 입력을 해봐. 이렇게 입력을 해봐. 엔터를 탁 치니까 답이 나왔거든? 자동 처리를 다 했어. 쫙 했더니 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가더라고. 타자 연습했잖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타자 연습만 해본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타자 입력하는 사이에 공부하셨겠지만서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처럼 이거를 종이책에다 적고 나서 얘를 입력해 보면 되지. 이렇게 입력해서 답이 나오면 내가 성공해서 공부한 거고, 입력을 했더니 오류가 났어. 그럼 어떤 오류인지를 보면서 다시 입력을 해서 맞춰놔야지. 그렇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문제 2번. 판매 수량에 따른 판매 수량과 할인율을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시오. 할인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34,530원 같으면 34,600원 이렇게 출력하래. 그래서 컴마가 찍혀 있어요. 컴마가 이렇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보세요. 판매 수량이 몇 개예요? 지금 55개죠? 55개면
몇 프로 할인을 해줘요? 여기는 수량이 1, 40, 70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55개 할인 수량, 판매 수량은 55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나요?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하, 55개를 팔았어? 3%네. 왜? 40개 이상 70개 미만은 3%고 70개 이상을 팔면 6%라고 줄 거를 딱 알잖아. 39개까지는 할인율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르는데 이러는데 나름 성인들은 대략 눈치를 탁 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지에는 1 이상 40까지는 빵 프로고 40 이상 70 미만은 3%고 70 이상이면 6%라고 써 있는 게 어린아이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함수를 쓰라? HLOOKUP하고 HLOOKUP 그 다음에 라운드 업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여기서 라운드는 라운드 업는 라운드 다운 값 자릿수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는 라운드 업 아까 여기 34,530원 34,530원에 대해서 뭐라고 자릿수를 주면 34,600원이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지금요. 자릿수를 알아야지. 1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1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이거잖아요. 10의 자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자릿수 할 때 10의 자리니까 이 자릿수를 2로 올리면 돼. 2. 10의 자리에서 올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에서 내림 할 때 1의 자리 1, 10의 자리 2, 100의 자리 3, 1000의 자리 4.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2는 뭐냐면 소수점 이하죠. 그래서 소수점 이상은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자릿수에서 양수는 소수 이하를 표시하고 음수는 소수 이상에서 표시한다. 여러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거 올림한다는 거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배웁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서 그 초등학교에서는 소수점 이하라는 걸 배우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하고 분수를 가리키는 거지 0.25 이렇게 가리키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리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큰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올림 반올림 이거 좀 알려줘요. 그러길래 반올림 소수점 이하 배웠냐 했더니 그거 모른대. 소수점 이하가 뭐냐. 그래서 그럼 책을 좀 보여다오 그랬더니 교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500원이 있는데 이거를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림하면 어떻게 이걸 책에 써 있더라고요. 5를 기준으로 하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반올림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만약에 는 라운드 쓰고 1, 2, 3, 4, 5.6, 7, 8, 9 여기 컴마 1 그럼 뭐가 돼요? 소점 이하 요거 반올림 하는 거니까 1, 2, 3, 4, 5.7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 3, 4, 5.7 되는 거잖아요. 소점 이하 한 자리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점 이하를 표시하는 거고. 예. 여기서 마이너스 2는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3이라는 자리에서 올려버렸으니까 33,600원 됐네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먼저 판매 금액하고 할인율을 곱할 거예요. 는 판매 금액하고 아래에 있는 판매 할인율을 곱해야 되는데, 할인율은 판매 수량에 따른 거로 돼 있으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죠. Hlookup. 그럼 Hlookup에서 lookup 테이블 어레이가 얘가 테이블 어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lookup 밸류니까 판매 수량이 되는 거죠. 이 판매 수량이 요 하단표에서 F4번 키. 첫 번째가 수량, 두 번째가 할인율이니까 두 번째 거. 그러면 보세요. 정확히 일치하는 65개, 60개, 100개를 가져오는 거 아니죠. 40에서 70 사이는 3%란 뜻이고 70 이상이면 6%란 뜻이잖아요. 이럴 때 유사일치를 쓰란 얘기예요. 이럴 때 유사일치를 쓰는 거죠. 유사일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소점 이하가 지저분하게 나오고 막 소점 이상도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있는 걸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뭐를 써라? 라운드 업. 저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1을 쓰면 된다. 근데 이 점 00이 나오면 안 돼요. 점 00이 나오는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계산을 라운드업을 안 해주고 바로 Hlookup을 계산한 다음에 엔터를 쳤고 나서 다시 편집 모드로 다니까 점 이하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라운드업 빼주잖아요. 이렇게 빼주면 4,208원이 남는 게 맞고, 이거 올리비니까는 08이잖아요. 08이니까는 4,300원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업을 써주고 저 끝에다가 컴마 마이너스를 써주면 4,208원이니까 올림에서 4,300원으로 올라간 거지 뭐. 예, 요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 이거죠. 조금 성인들 입장에서는 뭐 12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올림을 해? 요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엑셀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아이들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가 이해가 됐지, 만약에 제가 엑셀을 모르는 상태에서 엑셀에서 반올림하는 걸 못 배운 상태에서 애들 교과서를 보면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냐? 애들한테 물어봤겠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결혼기념일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결혼기념. 이 사람이 201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 3주년이죠. 그렇죠? 3주년이니까 화혼식이죠. 결혼 8주년은 뭘까요? 8주년 없으니까 오류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7주년서부터 9주년까지는 화혼식이고 5주년, 6주년은 목혼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면 결혼한 지 60년 된 사람은 석혼식이 아니지. 25주년 은혼식, 50주년 금혼식, 60주년 뭐 회원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빼고 6주년 차하고 없고 8, 9년 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7년 차, 8년 차, 9년 차는 화혼식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안 그렇다고 오류를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를 내는 거죠. 즉 비슷하게 일치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명칭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당연히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죠.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고, 결혼이 몇 년 한지를 계산해 봐야 되니까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year to day VLOOKUP 함수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3번에서 결혼기념일, 결혼기념 명칭을 출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ear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VLOOKUP 함수를 써야 된다 이거죠. 이 함수를 다 사용하래요.
이렇게 쓰면 세 가지를 다 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씁니다.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거는 현재 날짜, 현재 날짜.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어 괄호 열고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아도 되는데, 괄호 열고 닫기가 좀 보기 싫어서 한 칸을 띄운 것 뿐입니다. 띄워도 돼요. 이거는 뭘까? 현재 몇 년도인지. today가 지금 날짜에, 지금 날짜. 지금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출력해라. 현재 몇 년도인지 출력해라 이거지. 그럼 현재 몇 년도예요? 당연히 2020년 아닙니까? 그러면 는 이어라고 쓰고 여기다가 결혼 기념일을 쓰면 어떻게 돼요? 결혼 기념일 쓰면 결혼 연도가 나오겠죠. 결혼한 연도가 나오겠죠. 이 사람은 지금 2017년에 결혼했으니까 2017이 나올 테고,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에서 2017을 빼면 결혼 3년 차 아닙니까? 그걸 계산해야 되겠지. 이거예요. 는 vlookup을 쓰고 결혼한 지 3년 됐다. 3. 는 vlookup을 써주고 결혼한 지 3년 됐다. 그러면 이 해당 표에서 3년 차가 되는 사람은 과혼식이잖아. 과혼식.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된다? 첫 번째가 몇 주년 차고 두 번째가 명칭이니까 두 번째 칸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사일치를 써야 되는 거죠. 정확일치는 아니잖아. 6년 차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사일치를 써라 이거죠. 유사일치. 이것이 지금 3년 차인 사람에 대한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 3년 차인 사람. 결혼 3년 차. 3년 차의 경우야.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결혼기념일이 지금 C의 14번째 셀에 있으니까, 이게 C의 14번째 아닙니까? 지금 이게 C의 14번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는 얘를 그대로 쓴다고 치면, 여기다가 는 이어, 는이 아니지, 이어 today 빼기 이어 그리고 C 14번째. 이렇게 이어라는 함수에 today 괄호 열고 괄호 열고 닫고는 today고 뒤에 괄호는 이어에 괄호 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의 연도하고 결혼 일자의 연도를 빼주면 결혼한 지 몇 년 차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을 가져와라. 이거를 (3년) 차니까 과언식 맞잖아요. 그렇죠?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결혼 기념일은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명칭은 나와 연관이 있지만 남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는 반드시 달러가 꽝꽝 찍혀야 돼요. 그러면 답이 쫙 나온다 이거죠. 답은 거기 나와 있어요. 답대로만 보셔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나 볼게요. 잠깐. 이 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이 두 과목의 평균을 내 가지고 평가를 매긴대요. 평가. 그러면 지금 점수대를 가지고 평가를 매기는 거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죠? 이 데이터 가로잖아요. 가로. 자, 는 Hlookup을 써가지고 이 두 과목의 평균이니까 무슨 함수를 써라? 에버레이지 쓰라고 책에 나와 있겠죠.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 하등의 표에서, 이 하단의 표에서 이 점수에 대한 장학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가니까는 3을 가져와야지. 3.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사일치의 정확일치예요.
75점이면 C학점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유사일치를 들어가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는 아니잖아. 만약에 이 사람의 점수가 85점 맞으면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80점에서 90점 사이니까 B학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일치를 쓰든지 생략하든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지금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수 점수가 요거죠, 지금요. 자, 색깔을 넣어 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찾아오래요. 그럼 보세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이 표 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칸이죠. 블럭은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세요. 그게 이거예요. 는 인덱스. 인덱스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표를 잡아서 요 100점은 몇 번째 줄?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근데 이렇게도 따질 수 있어요. 는 인덱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만 보통 블럭 잡잖아요. 데이터만. 그럼 이때는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줄 번호, 칸 번호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덱스는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인덱스는 이렇게만 내면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인덱스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하늘이 도우사 축복받은 날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이걸 꽈내지. 예. 오늘은 좀 다른 함수를 설명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급히 나가는 바람에 여러분이 충분히 녹여서 연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원래는 12가지인가 그런데 13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도 꼭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룰이 있어요. 룰만 알면은 다 똑같아요. 어떤 함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